네, 안녕하십니까. 마포메시브 수학 강사 김범수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일단 용산고에 배정받은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일단 용산고 수학의 특징이 어떤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수업을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강사 소개부터 시작을 하면 저는 목동 지역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기 삽자루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 삽자루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수능 수학에서 온라인에서 1타 강사하셨던 분 밑에서 수학 수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수업은 쓰레기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열심히 배워서 목동 지역에서 수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포 쪽으로 넘어와서 이런 학원들을 출강을 했고 현재는 메시브 학원에서 고1, 2 수학 내신 위주로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보다 좀 더 궁금하신 거는 용산고 수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좀 더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산고 1 수학의 특징을 일단 말씀드리자면 일단 객관식 18문항 70점, 주관식 6문항 30점 이렇게 배정이 돼서 사실 객관식과 주관식에 있어서 주관식의 배점이 더 높은 학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8문항 70점, 주관식 6문항 30점 이렇게 배점을 보면은 그렇게 그냥 문항수가 많으면 배점이 많고 문항수가 적으면 배점이 적은 거 보니까 주관식 서술형이 배점이 높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뭔가 판결이 난다라기보다는 그냥 수학 실력이 좋아서 풀어서 맞추면 그냥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는 구조다. 뭔가 주관식 서술형 때문에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교재의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 부교재를 큰 그릇으로 하는데 이 문항 구성들이 사실상 교과서 위주의 문제들이다 보니까 사실 난이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부교재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높은 흔히 말하는 1등급을 이제 맞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이 부교재를 보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1등급을 받으려고 목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어디서 출제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 사실 용산고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 외부 문항이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와장창 쏟아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누가 잘 풀어내는지 싸움이 용산고 1 내신 대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모의고사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살짝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그냥 평상시에 본인이 풀었던 게 시험장에서도 숫자가 변형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 이거 풀어본 적이 있어 하고 그냥 쓱쓱쓱쓱 다 풀리는 게 중학교 때 수학이었다고 치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이거 뭐지? 내가 평상시에 본 적은 없어. 흔히 말하는 새로운 문제, 그래서 유형을 타지 않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이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나 이거 본 적 없는데 어떻게 풀지?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특징을 제가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 수업의 특징은요, 수학적 사고력 중에서 계산력, 이해력, 해결력, 추론력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해결력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해결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고 이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그 수능을 가르치셨던 그 삽자루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능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수능 매해 저도 그날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수능 문제를 막 개인이 자기 멋대로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 단위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어떤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내겠다라고 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인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문제는 수학 문제의 특징은 반드시 구해달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해달라고 하는 걸 구해내면 점수를 받는 거고 못 구하면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문제에서는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문제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조건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배웠던 개념 하나를 알고 있으면 이거는 그 개념에 의하면 이 구해달라는 것이 바로 나오네 하면서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구해달라는 건 분명히 존재할 거고 이 조건이 하나의 문제에서 심하게는 뭐 한 4문제, 5문제가 있는 조건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1번 조건은 내가 배웠던 개념에 의하면 이런 걸 구할 수 있고 2번 조건은 내가 배웠던 개념에 의하면 이런 걸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배워놓으면 문제를 보고 요 조건에서 요걸 끄집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이걸 끄집어내서 요렇게 하면은 구해달라고 하는 거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라고 문제풀이의 순서를 본인이 직접 설계하는 능력 그거를 간단하게 문제 해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나 중학교 때는 내가 보았던 문제는 진짜 잘 풀거든? 근데 새로운 문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이 보통 이 해결력이 잘 길러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이 능력을 많이 키워오지 않고 올라와서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 일관된 문제풀이 방식을 제시해서 이 해결력을 기르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문제풀이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항상 일관성 있게 얘들아 구해달라는 거 확인하자.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고 하고 있지?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고 있지? 이 조건 보면 우리가 배웠던 거면 이런 거 끄집어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는 문제풀이 방식을 제시해야 학생들이 이제 평상시에 숙제를 풀 때도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제를 마주했어도 이거 새로운 문제다. 이건 풀어본 적 없는데 나 못 풀어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문제가 나왔구나. 구해달라는 게 뭐지? 문제들에서 조건들이 뭐가 주어졌지?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든 기존에 풀었던 문제든 일관성 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풀고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냥 평상시 습관대로 문제를 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문제 푸는 습관 자체가 좋아져야 긴장된 상태에 들어가서 문제 풀고 나왔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풀이 습관을 교정하는 데 정말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 그래서 일관된 문제풀이 방식을 계속 제시하다 보니까 수업 자체가 조금 꼼꼼하고 자세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 수업의 템포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혼미해 하면서 집중이 잘 안 돼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정신을 끄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누구누구야 이거 하면 뭐 할 수 있었지 하면서 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좀 많이 유도하는 거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친구가 집중하지 못하고 좀 존다 싶으면은 특정해가지고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지만 얘들아 하면서 보통 질문을 많이 던지는 방식으로 수업에서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특징과 용산고 수학의 특징과 저의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려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 일단 2월 달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풀이반을 지금 개설을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 들었던 연계성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문제풀이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들어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장
오늘이 목요일이죠. 금요일 날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반에 들어와서 먼저 그 내신 대비하기 전에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 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이제 3월 7일 날 제가 이제 내신 대비 개강을 해가지고 주 2회 월토 시간으로 이제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 반이 이렇게 2개가 열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방학 때 진행하고 있는 이 반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일단 2월 9일 날 먼저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압도적으로 변별력 문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 사실 수십 년 동안 쌓여다 보니까 그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거의 한 수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문제를 시중에 있는 문제집도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자이 스토리 뭐 아니면 뭐 마더텅 이런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 사서 풀어줘도 되지만 사실 요렇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 자료가 사실 누구나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강사의 덕목이 뭘까? 가장 좋은 강사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방대한 자료를 누가 잘 선별해줘서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고사 범위에 맞는 딱 100문제만 선별을 해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당연히 모의고사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라고 하면 2점짜리는 솔직히 너무 쉬울 거잖아요. 그래서 3점짜리도 웬만큼 쉽다 보니까 보통 이 모의고사 기출 제가 선별해 놓은 거는 4점짜리 문제들밖에 없고 거기 안에서도 흔히 말하는 준킬러, 킬러 위주의 문제들을 딱 시험 범위에 맞춘 예쁜 문제들 100문제를 선별해 가지고 미리 보고 들어가면은 이제 3월 달에 학기 중에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 때 용산고 수학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수업부터 같이 참여해가지고 내신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2회 월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하는 반이 있고 수업 때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냐면 내신 대비 주간지를 통해 가지고 주간지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미리 책을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책 이제 내신 기간 동안 풀 거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간지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분명히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올 겁니다. 그러면 용산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 분명히 어떤 포인트가 되는 말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이거 중요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짚어주는 것이 있으면 학생들한테 매주 항상 물어볼 겁니다. 얘들아 뭐 이번 주에 뭐 수학생님이 한 말 중에서 뭐 내가 알아야 될 만한 뭐 말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갑자기 딱 불현듯 학생들이 선생님 학교 수업 시간에 수학생님이 이런 말 했었어요 라는 것을 저한테 말해주면 그래 하면은 그 말의 취지를 제가 수학쌤이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수학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바로 반영해서 다음 주 수업에도 반영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싶어서 주간지의 형태로 수업을 준비해서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용산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험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제가 자체 교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자체 개념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롭게 오면 새로운 친구들을 받으면 항상 고통스러운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되게 잘 돼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빵꾸가 나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체 개념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점검을 할 겁니다. 시험 범위가 6개의 단원으로 잡혀 있으면 1단원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을 물어보고 우리 친구가 답변이 들려오는 걸 보면 이 친구 1단원은 잘 돼 있구나. 2단원 질문해보고 안 돼 있구나 하면은 2단원에 제 자체 개념서의 파트를 학생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누구누구야 이거 다음 시간까지 공부해와 문제 풀어와 다음 시간에 내가 테스트 볼게 하는 식으로 빈틈은 이걸로 메꿀 예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자체 개념서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첫 번째 두 줄은 어떤 시중 교재거나 교과서든 다 있는 내용은 일단 당연히 다뤄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교과서의 특징은 사실 너무 구구절절 다 자세하게 설명을 다 교과서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행간을 읽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읽고 이 개념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마주했을 때 어떤 걸 하는 거다라고 하는 강사의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강사의 생각을 제가 직접 다 타이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그대로 작성해 놓은 그런 자체 개념서로 우리 친구들의 개념을 완벽하게 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서는 구해달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조건들이 제시가 될 건데,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냐면, 문제에서 개념은 어떤 조건을 마주했을 때 무엇을 찾는 데 쓰는 용도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인수 정리는 무엇임을 바탕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걸 마주했을 때 어떤 것을 찾을 때 쓰는 개념이다라고 자세하게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로 개념은 메꿀 예정이고요. 그 다음 백지 개념 테스트는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마다 이제 새롭게 오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아마 백지 개념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유형 복습 테스트, 이거는 왜 하고 있느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고 그게 점수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문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서 맞췄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적화 풀이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방학 때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학기 중이 되면은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맡기면 야 너네 이거 반드시 시간 재가서 풀어야 돼라고 하면은 죽었다 깨어났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험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앉혀놓고 얘들아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이게 연습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클립 시간에는 제한된 시간에 문제 풀어내는 동형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가지고 용산고 스타일에 맞게끔 시험지를 준비해가지고 계속 클립 때마다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숙제는 잘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진행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학부모님들이 당연히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부분들을 안내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피드백을 드릴 건데, 피드백을 참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드려본 것 같아요. 문자로도 드려보고, 뭐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밴드로 해보기도 하고, 카톡으로 피드백을 드려보기도 했는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카톡 피드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카톡으로 피드백 드리는 것을 정착한 상태고, 카톡 피드백은 어떻게 드릴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강사, 그 다음에 학부모, 학생, 그리고 담당 조교,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된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그날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게끔 카톡방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강사들이랑 또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실제로 2025년 작년이죠. 작년에 맨날 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 당일날 학교 앞에서 현장 지원을 가는 것을 매해 하고 있고 올해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취지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 날이 수학 시험이면 그 전날에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잘하던 친구든 못하던 친구든, 심지어 잘하던 친구가 내가 풀다가 뭐지 이거 뭐였다라면서 모르는 게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전 심리적인 요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그런 게 전날에 생겼으면 아침에 그런 거 해소하고 들어가라는 취지도 있지만, 사실 단연간 해봤을 때 이것을 활용한 친구는 한 2명 있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어떤 취지로 가는 거냐면 시험 끝나자마자 시험지 뺏으려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수학 시험은 학생 혼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의 서포팅, 강사의 서포팅으로 같이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준비한 거니까 그 결과물을 공유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가가지고 시험지 내놔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시험지를 뺏어서 어떻게 할 건데요? 당연히 학부모님들한테 공유를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을 가채점 했더니 한 요 정도 점수가 나와서 예상적으로 요런 등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그날 바로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사실 좀 부가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전 진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학 시험을 이제 같이 대비해주는 강사가 해당 시험지를 그날 바로바로 못 풀어낸다라고 하면 흔한 그 좀 속된 말로 쪽팔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날 바로 가가지고 시험 당일날 전 문항을 다 풀어가지고 해설집을 작성을 해가지고 저 자신을 그냥 매해 시험대에 올리는 느낌으로 좀 안일해지는, 좀 제가 쉽게 나태해지는 성격이라서 매해 계속 저를 시험대에 올리는 느낌으로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사들이랑은 좀 다르게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믿고 보내주시면 말뿐이 아니라 결과로 보답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학 강사 김범수였습니다. 네, 혹시 뭐 간단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강생이 제 앞에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에 신빙성, 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뒤에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